밤사이 다우지수는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뛰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시장은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6월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AI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빅테크 위주로의 움직임이 부각됐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다른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시그널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간밤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 장중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들이 더 잘 나간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1.85% 상승하면서 4만 1000선 목전에 두고 있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도 0.6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호재가 있었다면 일단 6월 소매 판매 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보합 마감을 하면서 지금 연착륙 기대감을 시장에서 키운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0%가량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의 온기가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로도 그리고 대형주 이외의 중소형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오늘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러셀 2000이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37% 강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거래일 동안 주요 지수 추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이 러셀 2000 지수가 되겠는데요. 6월 CPI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러셀 2000이 지난 5거래일 동안 11%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잘 나간 게 다우존스 지수였습니다. 4.2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반면 나스닥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도 1%대이긴 하지만 다우나 러셀 2000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실히 기술주 이외의 종목들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히트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히트맵에서는 산업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섹터가 바로 인더스트리얼 산업 섹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또 연착륙 기대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캐터필러도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보시죠. 지금 대형주는 대체로 소외받은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98% 내렸고요. 엔비디아 1.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르긴 했지만 0.18%로 상승률 크지 않았고요. 구글, 메타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0.16% 강세를 보였는데 프라임데이 진행을 하고 있죠. 첫 7시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1.55%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또 긍정적인 6월 소매 판매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대형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중형주, 소형주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도 잘 나갔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헬스케어 섹터 일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은행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5%대 상승을 기록했죠. 호실적 기록했고요. 4분기에 순이자 마진이 증가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0.84%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순이익이 41%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덕분이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금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 거래 부문이 계속해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큰 은행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찰스 슈왑은 10%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은 예상치를 근소하게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순이자 마진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의 주가 추이를 비교해보면 지금 은행은 실적, 순이익과 매출 그 자체보다는 순이자 마진에 더 집중하는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날 지역 은행주도 좋은 발표가 됐었는데요.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홈디포 같은 경우 3% 가까이 오른 세를 보였죠. 이 주택 관련 자재들을 파는 곳으로 건설업이 좋아진다면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톨브라더스와 드림파인더스 홈즈는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7%, 8%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은행주와 저희가 건설주 살펴봤다면 다른 이슈들로 주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6.5% 올랐는데요. 이날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금리가 인하된다면 헬스케어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서 6.5%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캐터필러도 4%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캐터필러는 이런 중장비 제조업체를 파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와 캐터필러가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 매치그룹이 되겠습니다. 7.46% 강세를 보였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금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치그룹을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비상장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 그리고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국채금리 전날에는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확실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2년물이 4.432%로 내려왔고요. 10년물이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WTI의 반영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르기 마련이죠. 이날 1.6%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460선을 돌파했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워터브리지 게이트의 회장 레이 달리오는 지금 금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내 꽤 큰 비중을 차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right now is the idea that the market is broadening out. That everything from small caps to I'll just call it non-magnificent seven have done well. Looking today out over the last few days of trading. That's really the debate though too. Is this a broadening stock market
Or is this really a sign of the last gasp of this bull market? We would actually sit in the latter camp of those two. And I point that out because the data that we look at to argue from a broad perspective whether the S&P 500, let's just use as our benchmark of U.S. equities, looks attractive or not, is the St. Louis Fed publishes data called household equities as a percentage of total assets. And when you look at that data set, highs in that data set are very damning for forward returns. We're at the highest level of household ownership of US stocks in the history of that data set. Now, am I saying that every American family all owns stocks and have all got wealthy off the stock market? No, that's not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that data shows the extremity of wealth among US households in the stock market. Who represents that? Elon Musk, Jeff Bezos, those types of extremities of wealth. But they are representative of the data in aggregate. And the data, historically speak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at and forward returns is not good. It's negative. So it's likely we either don't make money or lose money in the S&P 500, including dividends reinvested, if that data is correct. Now, is that a popular argument that I just made? No, it's not. We think it's a purposeful argument, but that's really the debate. Is this the broadening of a new bull market, or are we at the last gasp of the end of this bull market?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에 나섰죠. 최근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또 여기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까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놀라운 주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확인해볼 주가 차트는 이 경제 차트는 6월에 소매 판매가 될 텐데요.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전달 대비해서도 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도 전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소포치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는데요.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2.3%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를 전망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9%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전달에 비해서도 모멘텀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소비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인데요. 핵심 소매 판매는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또 건축자재와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것으로 컨트롤 그룹이라고도 시장은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의 개인 소비 지출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가파르게 경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로 해당 우려감 일단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오늘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오늘 장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마감가는 아닌데요. 오늘 3.5% 러셀 지수 최종적으로 상승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년 내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운기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9월의 금리 인하가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시됐기 때문입니다. 러셀 2000 지수 지난 10일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01위부터 3000위까지 총 2000개 기업의 주가를 가중평균한 지수입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이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인 성과는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장세는 연방준비제도가 FOMC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데 기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셀 2000 랠리는 지난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정점 이후 첫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금리 행방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주들과는 달리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메가캡 기술주를 위시한 대형주에서 소형주 그리고 경기순환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ME 그룹이 집계하고 있는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은 100%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셀 2000의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트럼프 훈풍과 함께 테슬라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내부 이슈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량 해고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대량으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주 동안 자체 채용 사이트 그리고 AI와 첨단 기술 분야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 측이 새로 충원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이번 채용이 테슬라가 올해 없앴던 수천 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고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AI나 로봇,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로 보고 있다라고 재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한 바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죠. 또 여기에 경쟁 심화로 인해서 부진한 판매 실적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한때 4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회사로 탈바꿈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원래 다음 달에 예정돼 있었던 로보택시데이 한 차례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대감이 최근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상승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아마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16일에서 17일까지 아마존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프라임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예상치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0억 달러, 원화로는 거의 20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던 한 해였죠. 하지만 올해는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분석가는 올해 프라임데이 매출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아마존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220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미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27% 상승을 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은 44%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런 매출보다는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프라임데이를 가지고 있는 실적 안에서 주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끝난 다음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은 평균 0.2%, 그 다음 주에는 1.7%,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 쇼핑 도우미라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프라임데이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의 성장 속도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확인을 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존과 관련돼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프라임데이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그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트럼프의 영광의 상처가 비트코인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비트코인 간밤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6만 5천 달러까지 껑충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12% 넘는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선거 후원금으로 3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해당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직접 연사로 참여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를 또 앞두고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치라는 수식어 나스닥과 S&P 500 지수와 더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다우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고요. 러셀 2000도 굉장히 밤사이에 좋은 모습 보였죠. 네,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쏠림에서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는 중소형주로의 순환과 기술주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뉴욕 증시도 대형 기술주가 쉬어가며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와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선전한 날이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 애플과 아마존이 증권사 호평에 여기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도 다시 2,600달러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2% 오른 18,509선에 S&P 500 지수는 0.64% 상승한 5,667선에 마감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일 신고가 랠리를 누릴 때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다우 지수가 이번 주 선전 중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결국 종가 1.85%나 급등한 49,954선의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시장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강했고 이어 골드만삭스와 보잉, 캐터필라 등이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중소형주로의 순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 경제 회복을 이끌어 결국 소형주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셀 2000 지수가 5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셀 지수가 1% 넘는 상승세를 5거래일째 지속한 것은 1979년 이후 이번을 제외하면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3.5%나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에 올랐고 반면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는 오늘 23일 실적을 앞둔 기대감과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는 전날 메리 바라 CEO가 내년 말까지 북미 지역에서 순수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주가는 초반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있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어제장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던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어제는 트럼프 수혜주로 올랐다가 오늘은 장 내내 등락 끝에 결국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개별 이슈를 제외하면 중소형주 그리고 다른 섹터, 기술주 이외의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건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100%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는 공화당의 대선 공식 후보죠. 지금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M7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전과 다른 모습들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만 이번 달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향한 시각이 조금은 상반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네, 최근에 SNS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스마트 피플이라고 댓글을 달아 이슈가 됐었죠. 지난 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개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규모에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반응이었는데요. 2분기 인도량 발표 후 투심이 살아나며 급등세를 이어갔던 테슬라에 대해 로보택시 출시 연기 소식 이후 다시 월가의 평가는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펜하이머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집과 개발 등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율주행 부분의 규제와 운영 장애물 등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베어드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며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한 수익 증가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 부문 등에서 강력한 실적 기대감을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석 리포트가 또 나온 건데요. 한 곳은 목표 주가를 $400를 제시했고 또 다른 곳은 $120로 예상한 것입니다. 먼저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염려했습니다. 이달에만 이미 34% 넘게 오른 가운데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에 목표 주가 $120로 제시하며 현 주가에서 절반 가깝게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이퀴티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수요 가속화를 근거로 목표 주가 $400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7,500의 전기차 가격 인하로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최근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테슬라 주가 결국 1.55% 상승 마감됐습니다. $400와 $120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피트 화끈한 주주 환원입니다. 자, 간단하게 경제 지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없군요. 소매 판매 지수는 살짝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파월한테 우리 뉴욕의 제조업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소매 판매는 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어제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렸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면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우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탁탁탁 금리 인하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시점이 이렇게 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1, 2등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물 한 모금 줘서 더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거의 꼴찌 상태에서 쓰러져 가지고 119에 실려가기 직전에 주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경제 지표가 일부는 예상치 상회, 일부는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경기가 완전 폭망하진 않는데 지탱이 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면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는 금리 인하가 최선이니까 저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자분들도 그 바라는 주식 가격의 상승이 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최악의 경우로 든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거면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려고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풋옵션을 걸어가지고 급락을 원하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정방향을 원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다는 거는 금리 인하로 주가 상승을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로 주가 하락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라톤에서 뛰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사람한테 119에 실려가는데 물 주는 거 같은 금리 인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경제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꽂아줘야 된다.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죽는다는 거는 마라톤 선수가 중도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리 인하, 물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게 물로 치료가 되면은 물 마시고 다시 뛰어야겠죠. 물 마시고 못 뛰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쓸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3년도 2분기 뱅오와, 뭐 여러분들이 뱅오와 이렇게 하죠. 귀엽습니다. 뱅오와가 귀여워요. 뱅오와 하는데 2023년 2분기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1분기 1% 증가했습니다. 25.4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매출액이네요.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1%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6% 감소했는데 저기를 봐야죠. 이거는 다르게 했군요. 여기는 지금.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봤던 뭐 조정, 주장 순이익 이런 걸 안 했네요. 순이익이 69억 달러가 나왔고요. 6.9 빌리언 달러가 우리나라로 하면 69억 달러고 그거를 주당으로 환산하면 주당 0.83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74억 달러였는데 주당 0.88달러에서 지금 그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전부 다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6%로 나왔는데 북밸류 퍼시어 BPS로 하니까 7%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이 은행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BPS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요즘에 밸류업에서 금융주의 흐름이 좋잖아요. 거의 금융주의 흐름이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은 KB금융이 15년인가 10년짜리, 그러니까 차트가 그려진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 박스권에 10년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밸류 뭐 가치업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주 환원을 뭐 좀 해주고 뭐 이러니까 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기업이 스스로 하고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가지고. 근데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생 상승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회사가 배당금을 한 분기에 19억 달러, 그 다음에 주식을 환매해서 다시 그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35억 달러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무려 54억 달러를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54억 달러를 분기마다 반환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주 환원은 얘네의 원래 적이었다. 모토다. 7월 16일 날 이제 발표가 되었죠. 이 153.89달러.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5.2 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25.38 빌리언 달러가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0.61%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서프라이즈겠죠? 예,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0.80 예상했는데 0.83 나왔습니다. 4.19% 서프라이즈고요.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도 화끈하게 반응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1.97달러가 에버리지죠. 지금 여기서 거의 도달했습니다. 0.19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이제 48달러 목표 주가가 있고요. 이거 안 봐도 모더레이트 바인데요. 맞죠? 보통의 매수. 그렇죠? 11바이의 5홀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매도 의견 없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뚫어버렸죠. 장대양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청량음료처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채널이 이어져 있죠. 하단에 꼭지점을 있고 고점에 꼭지점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저점 추세선,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죠. 저점 추세선하고 고점 추세선을 연결하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 터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규칙을 지켰죠. 채널 하단과 채널 상단을. 그런데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여기 그 전에 낌새가 있었죠. 지금 머리를 살짝 들이민 다음에 한 5일 동안 이 채널 상단에서 마치 송전탑 위를 기어가듯이 기어가고 있다가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간으로 다시 간 거죠, 이거. 자,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뱅오와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하락 갭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락 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어보면 하락 갭에 딱 맞아 떨어져 있죠, 여기. 지금 저 부분을 뚫어야지 저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이네요. 2022년 초반에 떨어졌던 여기서 여기를 떨어질 때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하락 갭이 더 잘 보이겠죠.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이 정도 넓이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50, 200이잖아요. 주봉이니까 50주겠죠. 5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키는 강한 음봉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50주 평균선을 계속 못 넣는 모습 보이죠? 여기도 막히죠. 여기도 막히죠. 이 괜히 그려놓은 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50주 이동평균선. 정확하잖아요. 다 받고.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저항선이 하락 갭이에요. 저기를 뚫으면 이제 50달러 이상을 가겠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봐도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 50달러 이상을 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미국의 주식들보다는 지금 빠르지 않은 편이긴 해요. 다른 주식들은 캐터필러 같은 굴착기 업체조차도 지금 무슨 적인 줄 알았습니다. 엔비디아인 줄 알았어요. 캐터필러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고점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 뒤늦었지만 결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사적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모건 스탠리를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 둘 다 너무 쌍벽이라 이거 누구를 빼기가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2024년도 2분기죠. 매출액 무려 12% 증가했네요. 15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금융주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순이익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약간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 스타일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이라 좀 지키는 보수적인 스타일이긴 하죠. 44% 순이익 증가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1.8이 나왔고 그것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북밸류가 56.8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순자산이 중요하니까 순자산하고 순이익 마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순자산을 표시해놨네요. 조정주당 순이익을 별로 안 해놨네요. 일회성 비용이 막 나가고 제조업 같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죠.
46.1을 차지하는 게 역시 그 자기 국내 부분이 가장 크고, 예, 이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부분이 또 반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뭘 했냐면은 지금 7월 30일 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지급될 배당금을 주당 0.925에서 분기별 배당금을 7.5센트 인상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과감하게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니까 이 저기를 받는 거예요. 주주들의 환호를 받고 시장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얘네는 무슨 지금 미국 정부가 밸류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얘네들한테는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순자산이 많이 쌓이면은 그걸 주주한테 환원해 주는 건 습관이. 그러니까 이런 별다른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밸류업이란 일이 우리처럼 막 지금 거창하게, 물론 거창하게라는 표현이 그런데 거창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안 해왔으니까. 평상시에 안 해놨고 전에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들썩들썩 해야지 겨우 움직이니까 하는 건데 얘네는 그냥 일상이라는 거. 모건 스탠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겠죠. 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드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32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매출액이 15.02 달러 나와서 4.87% 업사이드 인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순이익도 2023년 4분기 하나 빼고 4분기 중에 3분기가 서프라이즈였죠. 1.65 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1.82 달러 나와서 10.07%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주가가 반응했겠죠. 자, 103.18. 자, 이거는 이미 넘었죠. 다운사이드가 나쁜 게 아니고 평균 컨센서스가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목표 주가가 지금 더 낮게 있어요. 1.98, 그렇죠? 제일 높은 건 118달러 있고요. 이것도 모더레이트 같은데, 그렇죠? 보통의 매수. 이게 지금 의견은 8월 들어 7바이보단 많네요. 어쨌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정말 꾸준하네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지금 모건 스탠리는 채널 상단에서 지금 막혀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얘도 채널 상단을 벗겨야지 더 위로 갈 수 있겠죠. 이 시점이 주봉 월봉에서 어느 시점인지 보도록 하죠. 자, 주봉은 어느 시점일까요? 자, 여기도 지금 어쩐지 윗꼬리를 탄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도.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2년도 고점 하락갭에 걸렸죠. 2022년에 하락한 게 금융주가 똑같았네요. 2022년 고점에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110달러 이상을 가는 거고 역사적 신고가겠죠.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저 부분이 마지막이겠죠. 맞네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를 만약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는 이미 신고가인데 이런 투자회사들은 지금 여기 2022년 고점이 딱 걸려 있어요. 여기를 넘었으면 지금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다 역사적 신고가로 날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2022년에 무려 6개월을 7개월이네요. 7개월을 여길 두들기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심하죠. 7개월 동안 쌓인 매물대, 본전 심리가 생각되는 사람들의 매물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은 아마 장대 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저런 강력한 매물대를 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주 환원도 더 강화되고 있고 실적도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얘도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주도 저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뭐 감탄을 하면서 끝내야겠네요. 자, 저 차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게 우리나라 10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박스권을 뚫은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트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금융주요, 바이오주요 대체 모르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보낸 시그널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보시죠. 경기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향주가 올랐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발표됐던 건 6월 소매 매출이었습니다. 소매. 즉 소비자가 얼마나 상품들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6월 소매 매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월 대비 0% 증가했습니다. 사실 0%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에서 0.4%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되게 강하게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가 0.1% 증가였기 때문에 상회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월 수치 한번 보시죠. 기존에는 0.1% 증가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함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0.3%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에는 소비가 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5월 수치 상향 조정됐죠. 6월도 0%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 시장은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매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6월 CPI 어땠나요? 굉장히 호조로 나왔죠. 이런 모든 것을 더해서 시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가까이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걸까? 좀 실상이 궁금해서 미국인들이 지금 소셜미디어나 기타 언론사 댓글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플레이션 둔화 체감하고 있고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댓글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는 소비를 줄였다. 외식, 여행은 물론이고 아마존에서도 주문을 안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내가 가는 정비소가 손님이 엄청 몰린다. 차를 새로 사지 않고 오래된 차를 고쳐 타고 다니기 때문이란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소매 매출이 증가한 건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격 다 카드 빚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 생존 모드에 있다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즉 실제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엄청 아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소비자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소매 판매가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단한 기준,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소비기업 그리고 유통기업의 가이던스 실적 체크해 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명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판매가 매출이 23% 감소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넷플릭스 현지 시간 18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OTT는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품이죠. 과연 미국에서의 구독자 증가세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 시간 17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는데요.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댓글들도 있지만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낮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가능성을 표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 지금 7월 기준으로는 28%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낮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계속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좀 횡보세를 2%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현지 시간 16일자로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2.5%로 전망한다. 소폭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도 순항하고 있고요. 침체 가능성도 낮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착륙 기대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잡히고 있겠다.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 최근에 2% 도달하기 전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별로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현재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죠. 하루 전이나 현재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가능성 굉장히 높고 0.5%포인트 인하, 빅스텝까지도 예상한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9월 전에 7월 말에 FOMC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죠. 이때는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떠세요?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월 FOMC에서 과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9월 인하를 위한 발판을 깔을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인하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지 7월 FOMC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진진해지는 FOMC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착륙이 맞고 경기가 좋은 게 맞다면 이제는 지나쳤던 종목도 다시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이 오른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이 밤사이 크게 오른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상품이 있을까 하면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ETF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 사인 때 살펴봤듯이 ETF는 자산 운용 규모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중소형주 관련주들 연일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와 계속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 시그널들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